자, 우리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독립이라고 하면 A라는 두 사건은 확률이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다시 얘기해서 그 사건 A가 사건 B가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또는 A가 일어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독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독립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식을 쓰면 알 수 있는데, 어떠한 식이냐면 밑에 쓰여 있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쓰도록 할게. A와 B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을 곱한 값이랑 같아져 버리면 얘네를 보고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건 AB가 독립이다. 그러면 사건 AB가 독립일 때 조건부 확률을 쓰면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건부 확률은 어떠한 사건 두 개를 가지고 와서든 뭐든지 다 조건부 확률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수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어떠한 사건 두 개가 독립인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그 사건 두 개가 독립인 경우에는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냐면, 앞에 조건부 확률 했던 거 떠올려 봐야 돼. A바 B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네를 그냥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때 배우기를 PB분의 PA교 B라고 배웠었지. 근데 만약에 A와 B의 사건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우리는 A교 B에 대한 확률을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지.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서 적을 거야. PB분의 PA 곱하기 PB. 그러면 밑에 있는 PB랑 위에 있는 PB랑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PA바 B라는 것은 다 약분되고 PA로 결론이 나버리는 거야. 언제? A와 B가 독립적인 사건일 때, 독립일 때. 그럼 반대로 PB바 A는 원래 계산하기를 PA분의 PA교 B로 계산을 했잖아. 근데 만약에 얘네가 A와 B가 독립이면 우리가 A교 B에 대한 확률을 A에 대한 확률 곱하기 B에 대한 확률로 바꿔서 쓸 수 있다 했지. 그러면 PA분의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고, 요걸 서로 약분해버리면 PB라는 값이 도출되겠지.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요러한 식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식을 썼을 때 이게 성립해버리면 독립. 그리고 이 식이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럼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독립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 두 개의 사건은 종속이다라고 얘기해. 그럼 독립은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것을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독립이 아닌 것, 즉 종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종속이 되겠지. 그래서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요 식을 써야 되고, 그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조건부 확률을 썼을 때 이러한 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에 대한 식으로 썼을 때 성립하지 않거나, 아니면 요 식에서 는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종속이다라고 얘기한댔어. 그래서 우리 넘어가서 문제로 독립과 종속을 한번 해석해 볼 건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하자면, 사건 A와 B가 독립이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A와 B에 대한 여집합도 독립이 되고,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 되고, A의 여집합과 B에 대한 여집합도 서로 다 독립이 돼. 언제일 때? A와 B가 독립일 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나머지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 독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뒤에 넘어가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 한번 풀어보자. 292번에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첫 번째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 그때 두 사건의 입비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시오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분하려면 하나의 식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 식이 어떤 거였냐면 중요하니까 한번 써보자. 독립이면 PA교 B에 대한 확률이 PA와 PB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교 B에 대한 확률, 그리고 A에 대한 확률, B에 대한 확률, 이 세 가지를 각각 구해야지 우리가 요거를 풀어낼 수 있는데, 그럼 먼저 PA교 B부터 구해볼게. A교 B에 대한 확률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홀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에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확률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첫 번째에 나오고 두 번째에 나온다. 그럼 이게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로 연결되겠지.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야 되는데 그럼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이랑 6밖에 없지, 6개 중에서. 그럼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A와 B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것은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 A에 대한 확률 먼저 구해보면 첫 번째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첫 번째에는 홀수의 눈이 나오려면 2분의 1의 확률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B에 대한 확률은 첫 번째에는 뭐가 나오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1 곱하기 두 번째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확률 3분의 1. 그럼 우리가 세 개를 각각 구했으니까 독립을 판정할 수 있는 그 식을 써야 되겠지. 그럼 써보면 A교 B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 얘는 A에 대한 확률 2분의 1과 B에 대한 확률 3분의 1을 곱한 값이랑 어때? 같지? 그러면 얘네를 보고 독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A와 B는 독립. 서로 독립.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도 있어. 그럼 독립시행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독립시행이라고 하면 주사위, 동전, 또는 야구선수가 홈런을 치는 이러한 여러 번 던지는 것과 같이, 여러 번 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에 이러한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봤다시피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첫 번째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고 해서 앞에 문제랑은 무관한 거야. 첫 번째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해서 두 번째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두 번 던져. 그런데 첫 번째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지.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으로 동일하지.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첫 번째 일어나는 그 시행이 두 번째 일어나는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주사위 던지는 이 사건도 독립시행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동전도 생각해보면 내가 동전을 두 번 던져. 근데 첫 번째에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두 번째에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시행이 두 번째 일어날 시행에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고, 그러한 시행을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러한 시행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 P는 당연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밑의 식과 같이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서 이해를 도와볼게. 내가 동전 두 번을 던져. 동전
동전 2번을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앞면 1번이라고 얘기하자. 그럼 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동전 던지는 시행이 독립시행인가? 부터 확인해야 돼. 독립시행이어야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방식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을 던지는 시행은 우리 아까 배웠다시피 독립시행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2번 던질 거야. 근데 앞면이 1번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는 독립시행인지만 확인하고 2번 내가 총 하는 횟수는 n이 되는 거야. n을 의미하고 그리고 앞면이 1번 나와야 된다. 1번 나와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r이라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변수 될 수 있지. 변수가 될 수 있지.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0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1번 나올 확률만 구하자는 거야. 그러면 n이 뭐고 r이 뭐고 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해왔는데 p도 필요해. p라고 하면 메인이 되는 확률, 메인 시행에 대한 확률인데 앞면이 나올, 1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p라고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p는 내가 동전을 1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지. 요렇게. 그럼 이렇게 다 두고 난 다음에 식을 쓸 건데 내가 2번의 시행을 해. 근데 1번만 나와야 돼. 뭐가? 메인 확률이 1번 나와야 돼. 그럼 2분의 1이 1번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뒷면 나올 확률이 1번 나와야 되겠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랑 같냐면 2개의 자리가 있는데 앞면이 1번 나올 자리를 먼저 선택해줘야 돼. 그러할 경우의 수 2C1이 되는 거고 자리를 결정해주고 났으니까 그 자리에서 앞면이 1번 나올 확률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뒷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숫자를 조금 더 바꿔서 보도록 할게. 동전 내가 3개를 던질 건데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독립시행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n이 뭔지 r이 뭔지 보고 난 다음에 메인 확률이 뭔지도 가지고 와야 돼. 그럼 다 찾아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을 쓰는 거야. 내가 3번 시행을 할 건데 2번만 일어나야 돼. 뭐가? 2분의 1이 2번, 앞면이 2번, 그리고 나머지 뒷면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걸 조금 해석해보자면 3번 던지니까 3번의 자리가 3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이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올 수 있는 그 번째 수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게 3C2가 되는 거고 자리를 골라줬으니까 그 자리에서 앞면 2번 나올 확률 2분의 1의 2승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에서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의 1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보면 식이 적히기를 r이 0일 때, r이 1부터 n-1일 때, r이 n일 때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딱히 중요하지 않고 요거는 한 번에 그냥 다 뭉쳐서 쓸 수 있거든. 정리를 해줄게. 정리를 해보면 NCR 내가 n번 시행하는데 그 시행이 r번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시행에 대한 확률 난 메인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메인 확률이 r번 나와야 되고 메인 확률이 아닌 그러니까 1 빼기 p 여기서는 q라고 쓰는데 q가 n-r만큼 나와야 돼. 다만 q는 뭘 의미하냐면 1 빼기 p를 얘기해.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앞면 말고 뒷면이 나올 수 있지. 그 뒷면이 나올 확률을 p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이때 r이 될 수 있는 값은 0부터 n까지. 그러니까 위의 식을 다 몽땅 밑에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위의 식처럼 이렇게 굳이 구분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r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사라지는 항이 있는데 그 사라지는 항을 반영해서 이러한 식을 적어버리는 거고 r이 n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시행만큼 될 수 있는데 그 시행 될 수 있는 만큼 n 집어넣어 버리면 다 없어지고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요 식을 그냥 다 외워두면 될 것 같아. 요 식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럼 뒤에 넘어가서 문제를 또 한 번 더 풀어볼 건데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296번 한번 보도록 할게.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이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A가 될 확률. 다시 얘기해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되겠지. 내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려면 2, 4, 6 이렇게 3개 나와야 돼. 그럼 6개 중에서 3개가 되면 되는 거니까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봐. 이번에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사건 A가 3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사위 던지는 것 독립시행인지 확인해야 되고 독립시행이 맞지? 대부분이 다 맞을 거야. 그리고 5번 던진대. 즉 N이 5라는 거고 사건 A가 3번 일어날 확률 R이 3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P, 메인 확률을 구해야 돼. 메인 확률이라고 하면 사건 A가 한 번 일어날 확률인데 사건 A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지. 그럼 2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메인 확률 P로 두면 되는 거야. 그럼 위에서 구했다시피 PA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P는 2분의 1이다 라고 두면 돼. 그리고 식을 한번 세우면 내가 5번 던질 건데 3번이 나와야 돼. 뭐가? 2의 배수의 눈. 이게 3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이 3번 나오고 2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지. 1-2분의 1으로 2분의 1이 나오고 이것은 5번의 시행 중 3번의 시행은 2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2번만 2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오면 되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버리면 주사위 5번 던질 때 사건 A가 3번 일어날 확률이 나온다는 거야.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봐야 되고 계산할 땐 실수를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297번 한 개만 더 풀어보자.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그러면 동전 던지는 시행, 독립시행 맞고 4번 던진다 했으니까 이 횟수가 N. 그리고 3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게 R. 그리고 메인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메인 시행이 뭐냐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지. 앞면이 나올 한 번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이 P가 되는 거야. 그럼 P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내가 4번 시행하는데 그 중에 3번만 나와야 돼. 뭐가? 앞면이 3번. 그리고 뒷면이 1번.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문제도 동일하게 N과 P와 R을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되고 반드시 계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321번 같이 한번 보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개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B, 그리고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는데 보기에서 서로 독립인 사건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가 2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식이 있다 했지? 그 식을 위에다가 한번 써보면 여긴 A, B, C에 대한 사건이 나오지만 그냥 편의를 위해서 사건 A와 사건 B를 예를 들어서 해볼게. A와 B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의 곱과 같다. 이게 성립되면 2개의 사건은 독립이라고 한다 했지? 그러면 A, B부터 해보자. 기억부터 해보면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A교 B에 대한 확률, 그리고 A에 대한 확률, B에 대한 확률. 여기 먼저 A에 대한 확률, B, C에 대한 확률 모두 다 구해놓자. 위에다가 A에 대한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확률이겠지? 그러면 1부터 12까지 중에서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네. B에 대한 확률을 보면 B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확률이지. 그러면 1부터 12까지 중에서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총 4가지, 12개 중에서 4개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다 했으니까 C에 대한 확률은 소수는 2, 3, 5, 7,
11 이렇게 되지. 그럼 5개네. 12개 중에서 5개니까 1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기억부터 보면 A와 B가 독립인지 알고 싶으면 A, B에 대한 확률 그리고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의 곱이 같아야 된다 했지. 그러면 A, B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자. A, B라고 하면 홀수가 적힌 카드이면서 3의 배수가 적힌 카드여야 돼. 그러면 3의 배수 중에서 홀수가 뭐가 있는지 보면 되지. 1부터 12까지 중에서는 3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게 3이랑 9밖에 없겠네. 그럼 12개 중에서 2개니까 6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요거는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을 곱한 것이랑 같아야 되는데 PA는 2분의 1이고 PB는 3분의 1이니까 2개를 곱해버리면 6분의 1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 니은 B와 C는 이게 2개가 독립인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위에 구해놓은 거랑 더불어서 B와 C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비교 C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비교 C라고 얘기하면 3의 배수이면서 소수일 확률. 3의 배수이면서 소수일 확률. 그럼 아까 우리 2, 3, 5, 7 11 적어놨지. 요 중에서 3의 배수인 거 뭐 있어? 3밖에 없겠네. 3. 그러면 12개 중에서 하나니까 1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요게 PB 곱하기 PC인지 보기만 하면 돼. 그럼 확인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12분의 5 해버리면 36분의 5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B와 C는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고 이것은 종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디귿 C와 A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A교 C에 대해서 구해야 되겠네. A교 C에 대한 확률은 홀수이면서 소수일 확률. 그러면 소수 아까 5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홀수인 거 3, 5, 7, 11이지. 12개 중에서 4개가 되니까 3분의 1이 되겠네. 그리고 PA 2분의 1, PC 12분의 5 두 개 곱해버리면 24분의 5가 되니까 얘는 같다고 할 수 없겠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종속.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려면 우리가 저 식을 써서 이렇게 구해내는 수밖에 없어. 조금 더 빨리 가는 방법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 구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고. 넘어가서 324번 한번 보자. 이 문제를 보자마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네는 뭐가 성립한다? A교 B에 대한 확률과 A에 대한 확률 곱하기 B에 대한 확률의 곱이 같다. 요걸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A에 대한 확률의 값은 알고 있고 B에 대한 확률은 모르기 때문에 요걸 알아내야 되니까 요걸 그냥 스몰 b라고 두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힌트 보면 A 합 B에 대한 확률이 3분의 2다. 그럼 A 합 B랑 A, B랑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A 합 B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뭐 이런 거 할 때 A에 대한 확률 더하기 B에 대한 확률 빼기 A교 B에 대한 확률이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보면 A교 B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 더하기 스몰 b가 되겠지. 그리고 A 합 B, 즉 3분의 2는 A 더하기 B 빼기 A교 B니까 A에 대한 확률 2분의 1. 그리고 B에 대한 확률 모르니까 B, 그리고 위에 잘못 적었다. 2분의 1 곱하기 B지. 미안. 그리고 여기 A교 B에 대한 확률을 적을 때 미지수 B가 들어간 그걸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A교 B가 빠지는 건데 우리는 위에서 얘가 2분의 1B라는 것을 알아냈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자.
그러면 요 식은 b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지. 그럼 좀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b고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다 6을 곱해줄게. 그러면 4는 3 더하기 3b. 그리고 넘겨버리면 1은 3b, b는 3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pb의 값은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식을 알아야 된다. 요 식을 모르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 뭐 식을 좀 더 줄여나가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숨어있는 요거를 잘 기억해놓고 이러한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28번 보자. 주머니 A에는 노란 구슬 5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노란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임의로 구슬을 1개씩 꺼낼 때 모두 파란 구슬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봐. 주머니 A에서 구슬을 꺼내는 것과 주머니 B에서 구슬을 꺼내는 것과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지. 주머니 A에서 노란 구슬이 나왔다, 파란 구슬이 나왔다라고 해서 주머니 B에서 어떠한 구슬이 나올 확률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두 개가 서로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은 독립적이다, 독립이다, 두 시행은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A에서 구슬 꺼내는 거, B에서 구슬 꺼내는 거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A에서도 파란 구슬이 나오고 B에서도 파란 구슬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확률을 각각 곱하면 되겠지. 주머니 A에서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돼? 전체 개수 8개. 그 중에서 파란 구슬 3개. 이게 주머니 A에서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 그리고 동시에 사건이 이제 하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이 되겠네. 그 다음 B에서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전체 구슬 개수 7개 중에서 파란 구슬이 4개 들어있으니까 7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 계산해버리면 14분의 3이 되겠지. 14분의 3으로 두 개 모두 파란 구슬일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335번. 위에 박스를 안 보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유형인지 보다 내가 그거를 딱 보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감이 와야 되거든. 이 문제를 한번 보면서 335번을 보면 어떤 클레이 사격 선수가 날아오르는 표적을 맞힐 확률이 3분의 1. 근데 이 선수가 5발을 쏘았을 때 표적을 한 번 이상 맞힐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5발 쏘는데 이 사격 선수가 첫 번째로 표적을 맞췄다고 해서 두 번째 시행에서 표적을 맞힐 확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5번 시행, 한 번의 시행 모두 각각이 모두 다 독립 시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격 선수가 날아오르는 표적을 맞힐 이 시행이 독립 시행이라는 거지. 그럼 얘네가 독립이네. 그럼 우리는 독립 시행에 대한 확률 계산하는 방법으로 얘네에 대한 확률을 구해내야 하는구나. 캐치해야 되고, 그러면 N, R, P 이런 것들 다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표적을 한 번 이상 맞힐 확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표적을 한 번 맞출 수 있고 2번 맞출 수 있고 3번, 4번, 5번 맞출 수 있는데 전체의 상황 중에서 내가 구해야 하는 각각의 상황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 번 이상 아니면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6건에 대한 확률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나는 표적을 한 번 이상 맞출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체 확률, 표적을 0번 맞추고 1번 맞추고 2번 맞추고 3번 맞추고 4번 맞추고 5번 맞출 이 전체 확률 1이지 1, 전체 확률 1에서 표적을 0번 맞출 확률을 빼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표적을 0번 맞출 수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시행이 전체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 내가 구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다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하나의 사건을 그냥 전체 확률 1에서 빼버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표적 0번 맞힐 확률인 거야.
내가 5번 시행을 하는데 0번 맞아야 돼. 뭐가? 표적을 맞추는 게 0번 나야 돼. 그럼 맞힐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0번 나야 되고 3분의 2는 1 빼기 3분의 1이지 3분의 2는 5번이 나와야 돼. 요거 먼저 계산하면 3에 5 제곱하면 243 그리고 2에 5승하면 32 요걸 1에서 빼야 되지 1 빼기 243분의 32 해버리면 243 빼기 243분의 243 빼기 243분의 32 계산해버리면 243분의 21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